계속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지각, 자, 오류. 내가 감각을 통해서 알게 되는 과정에서 오류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한번 좀 지적하고 싶어요. 선택적 지각이라는 게 있습니다. 나한테 좋은 것만 생각하려고 하고 나에게 좋은 것만, 유리한 것만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 이게 선택적 지각, 이건 오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상동적 태도, 스테레오 타입이라고 얘기하죠. 선입견이야, 선입견, 편견 이런 거. 나는 쟤 싫어. 근데 알기도 전에 싫다 그래요. 그리고 경직이라고 제가 아마 그 강의 자료에 괄호로 이렇게 써놨을 것 같은데, 경직이라는 거는 나의 태도를 바꾸지 않으려고, 나의 관점을 바꾸려고 하지 않는 것. 이게 이제 우리 다문화, 다인종 국가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피부색에 좀 차이가 있고 외모의 차이가 있다 보니까 이 상동적 태도가 강하게 나타나요. 우리나라는 뭐 애초에 다문화, 다인종 국가로 출발한 나라가 아니니까 그나마 덜 할 수가 있는데, 애초에 그렇게 출발한 나라 같은 경우는 안타깝지만 엄청난 인종차별과 인권 침해가 일어나고 있죠. 그러한 그 바탕을 이루는 게 바로 상동적인 태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후광효과. 아, 저 사람은 빛이 나. 뭐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한 가지를 보고 전체를 판단하려고 하는 것, 이게 후광효과의 이제 대표적인 그 사례라고 볼 수가 있죠. 원래 그 전체를 면면이를 좀 잘 살펴봐야 되는데 한 가지만 보고 전체를 판단하려고 하는 것들. 그 다음에 방어적 지각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것도 선택적 지각하고 크게 차이가 나진 않습니다. 내 입맛에 맞는 것, 내 입맛에 맞는 것으로 해석을 하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누가 무슨 얘기를 하면은 그건 아니야, 그건 사실 아니야, 이건 이래서 이래 그래. 또 누가 이렇게 얘기하면 아, 그것도 아니야, 이거 이렇게 이래서 이래. 나쁘게 말하면 이게 변명과 핑계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방어적 지각이 강한 사람들이 가끔씩 있어요. 자, 그리고 기대감. 내가 너무 기대를 막 많이 하고 너무 좋아해서 실제로는 그렇지 않지만 그냥 그렇게 좋아하는 것으로, 내가 희망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경우. 그 다음에 매체라고 하는데, 매체의 대표적인 옷차림이에요. 저 사람이 사실 아무것도 별 볼 일이 없는, 또는 뭐 그렇게 자랑할 거리가 없는 사람인데 좋은 옷을 입고 마치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좀 잘 나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속이려고 하는 경우들, 이건 매체의 대표적인 얘기들, 옷차림 같은 거예요. 그 다음 투사. 예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아요. 자, 나의 어떤 내면의 상태, 심리를 다른 대상에 그대로 적용하려고 하는 오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지각의 오류는 선택적 지각, 상동적인 태도, 후광효과, 방어적 지각, 그 다음에 기대감과 특정한 매개체라고 설명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투사,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 말고도 더 많은 오류들이 있어요. 자, 대표적인 게 이런 거죠. 말을 너무나 잘해요. 청산유수처럼 말을 잘하는데 실제로 내용이 없고 알맹이가 없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현란한 말에 속아서 뭔가를 그 현란한 말을 하는 사람의 의도대로 가는 경우들이 있죠. 이게 바로 이제 그 일종의 오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을 너무 잘해. 자, 이 듣는 귀에 관련된 오류라고 할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서 이제 지각에 대한 오류까지 일단 마쳤고요. 이제 우리 오늘 이번 주차에 배우는 내용 두 번째, 학습에 관련된 얘기인데요. 학습은 너무나 어릴 때부터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학습을 배워왔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어색할 수도 있어요, 설명할 때요. 자, 파블로프의 개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 개 한 마리 놓고 종소리 먹을 거 주고, 종소리 먹을 거 주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먹을 걸 안 주고 종소리만 울렸는데 개가 침을 많이 흘리더라. 뭐 이런 아주 유명한 실험이죠. 파블로프의 개라는 건 고전적인 조건, 자,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사적 행동을 실험한 건데, 이른바 자동적인 반응을 실험한 거죠. 자, 종소리를 울렸는데 개가 침을 많이 흘려서 먹을 게 있는 줄 알고 침을 많이 흘리더라. 이건 반사적 행동을 실험한 경우, 자동적 반응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작동적 조건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개인이 내가 자발적으로 행동을 배우는 과정인데, 자, 이런 거죠. 자극을 받아서 내가 행동에서 결과로 연결되는 것. 저도 이것도 대표적으로 운동을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태권도나 합기도, 뭐 검도, 용무도 등등의 뭐 이종 격투기가 다 포함해서요. 자극,
자, 내가 공격을 받는다. 그럼 난 어떻게 수비하고 방어를 할 것인가? 이게 자극에 대한 행동이죠. 자, 우리 뭐 상대가 발차기로 나를 때리려고 한다. 자극이잖아요. 상대가 상대의 발차기를 보고 나는 나는 어떻게 방어할 것인가? 그리고 결과. 자, 방어를 했다, 방어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죠. 그러면 맞는 거죠. 이러한 것들이 바로 자발적으로 행동을 배우는 과정인데 전 이걸 연습이라고 생각을 해요. 연습. 자, 자극에 대한 행동과 그 다음 후속 결과. 자, 여기서 말하는 결과는 반드시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죠. 자, 상대가 나를 공격해서 내가 잘 방어를 하고 즉시 나의 결과는 어떻게 돼요? 내가 상대를 공격하고 있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는 연습과 그 사람의 만약에 선천적인 능력까지 더해진다고 하면은 이 대련하는 이런 그 운동 같은 경우는 내가 방어하는 순간에 내가 상대를 공격하는 정도가 되죠. 다른 말로 내가 맞는 그 순간에 나의 어떤 부분은, 나의 어떤 손과 발은 상대를 때리고 있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내가 상대를 때리려고 하는 순간에 그 맞으려고 하는 또는 맞고 있는 그 상대가 나를 이미 공격하고 있는 거죠. 이게 상당히 훈련된 사람들이 그 격투 관련된 대결 관련된 그 운동을 하시는 분들의 특징이죠. 자, 내가 온전히 방어하는 것보다는 내가 방어를 하면서 나도 동시에 공격을 하게끔 하는 굉장히 자발적으로 잘 훈련된 것들이죠. 이게 바로 작동적 조건의 개념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결국 훈련과 연습에서 드러난다는 거.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 공부를 하시다가 객관식 시험이든 주관식 시험이든 공부를 하시다가 뭐 자극, 여러분이 끊임없이 강의를 들어요. 근데 나는 인터넷 강의라는 자극보다는 나는 실제 강의, 현장 강의에 대한 자극이 더 좋다. 이건 이제 개인의 차이인 거고요. 어쨌든 공부를 이제 수업을 들으면 행동, 나는 뭐 녹음을 해서 듣는 게 좋다. 나는 손으로 필기하는 게 좋다. 나는 키보드, 자판으로 입력하는 게 좋다. 이거 나름대로의 어떤 행동. 그 다음에 결과는 얼마나 이제 여러분이 그것을 이해하고 암기하는지에 대한 거. 이게 작동적 조건 개념이에요. 그런데 이 작동적 조건이 어느 정도 계속 계속적으로 훈련이 되다 보면은 고전적인 조건처럼 나도 모르게 자동적으로 반응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2단계가 되면 흔히 말해서 이제 숙달되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뭐 가끔 그런 거 있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면은 자다가 일어나서도 이런 거죠. 여러분이 공부를 너무 열심히 했어요. 자고 있어요. 제가 깨워요. 깨우자마자 또 묻죠. 야, 그거 뭐야? 그러면은 갑자기 여러분이 일어나자마자 자기도 모르게 대화를 그 물음에 대한 정답을 얘기하기 시작하죠. 이게 이 고전적인 조건까지 거의 비슷하게 이룰 수 있을 정도로 학습을 하는 게 그게 가장 강력한 그 학습 태도라고 보셔도 큰 무리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인지학습이라는 게 있죠. 머릿속으로 배우는 거예요. 지금 강의 형태, 여러분들이 지금 머릿속으로 제 이야기를 듣고 배우는 거고요. 이 머릿속으로 배우는 대표적인 방법들이요. 상상하기. 자,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상상해 보세요. 연상하기, 마인드맵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죠. 이렇게 이렇게 선으로 그어가지고 이렇게 자유롭게 연상한다는 기법들. 그리고 이미지 트레이닝이 있어요. 이미지 트레이닝은 여러분들이 면접을 갈 때 한 번쯤 이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눈을 감고 생각해 보세요. 내 앞에 면접관이 3명이 앉아 있다. 또는 5명이 앉아 있다. 그럴 때, 자, 내가 어떻게 대답을 하고, 내가 만약에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는 당황스러운 질문을 들었을 때 나는 어떻게 할 것이다. 계속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이미지 트레이닝 훈련을 하면은 머릿속, 이른바 사고 훈련입니다. 사고 훈련을 하다 보면은 굉장히 나중에 덜 당황하는 거죠. 특히 여기서 현장 근무, 자, 사회복지사, 기자,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스포츠, 경찰, 소방, 공학, 뭐 과가 지금 많아요. 자, 이런 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제 시간이 좀 있을 때 내가 만약에 청소년 그 복지센터에 내가 취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옛날 말로 문제 뭐 비행 청소년 뭐 이런 얘기를 쓰는데 지금은 이제 학교 밖 청소년 또는 뭐 이런 그 편견을 줄 수 있는 수식어를 붙이지 않고 얘기를 하죠. 근데 청소년이 방문을 했어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만약에 청소년이 뭐 A라는 행동을 하면 나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청소년이 B라는 행동을 하면 나는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한 번쯤 머릿속으로 굴려보는 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저 여기서 군인들이 의외로 이미지 트레이닝을 굉장히 많이 해요. 어떻게 하냐면은 자, 뭐 이렇게 인공적인 어떤 그 구조물을 만들어 놓고 침투하는 훈련을 한단 말이에요. 총을 들고 무장을 하고 뭐 우리 영화나 뭐 게임에서 보면 문 열고 뭐 던지고 이러면은 뭐 딱 터진 다음에 들어가잖아요. 아, 우리 게임 잘하시면 금방 알잖아요. 근데 그렇게 실제로도 훈련을 해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머릿속으로도 훈련을 하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아무런 무기 없이 자 눈까지 가린 다음에 훈련을 하죠. 자 5발자국 왼쪽 뭐 10발자국 오른쪽 그럴 때 뭐 적이 있을 가상의 적이 있을 것이다. 이런 것들 실제로 다 훈련합니다. 고도의 어떤 그 카운터 테러를 막기 위한 훈련들을 고도의 카운터 테러를 할 때는 눈도 가리고 뭐도 가리고 자 오로지 딱 훈련받은 배운 대로 훈련한 대로 정말 그대로 내가 하고 있는지를 자 그냥 이런 맨 땅에서 훈련을 합니다. 그 정도가 돼야만 자 위험을 발생시키는 흔히 말하는 테러입니다. 테러를 일으키려는 사람들을 자 제압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실제로 특수부대 훈련 같은 경우는 아예 그 사고 훈련이라고 해서 아무런 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제 마치 실제 상황이 벌어진 것처럼 훈련을 한단 말이에요.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예요. 이 단계를 넘어가게 되면은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브리핑을 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여러분이 물리쳐야 되는 적군은 뭐 어디에 뭐가 있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듣는 사람 브리핑 듣잖아요. 앞에 보고 지금 현재 상황을 청취를 할 때 이미 머릿속에 나오는 거죠. 아, 지금 상황이 어느 정도 심각하고 우리 팀은 어떤 식으로 자 상대에게 접근해서 공격 또는 인지를 구출해야 되겠다. 우리 근데 영화나 드라마에서는 훈련하는 장면들이 완전히 생략돼서 나온다고요. 근데 실제로 그런 임무를 들으면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는 거죠. 어떤 식으로 훈련하는 거죠. 실제 훈련도 해보고 머릿속으로도 해보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감각을 닫아놓은 상태에서도 훈련해보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 이제 우리 배를 타고 훈련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배 위에서 모의 연습들을 해봐요. 왜냐면 이게 배라는 그 물체가 내부가 굉장히 이렇게 막 꼬불꼬불하고 복잡하거든요. 그럴 경우는 제대로 섬세하게 그 배 안을 돌아다니지 않으면 본인이 임무를 수행하기 전에도 이게 다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지 트레이닝은 어떤 영역에서든지 굉장히 잘 쓸 수가 있는데 이미지 트레이닝을 최대로 편안하게 하는 게 명상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자, 여러분들 눈을 감으세요. 몸을 이완시키세요. 아니, 어떤 분이 이랬을 거예요. 무슨 명상이 이미지 트레이닝이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글쎄요. 명상을 좀 해보신 분이라면 그렇게 얘기를 안 하실 것 같아요. 가장 여러분이 행복했던 순간을 떠올리세요. 뭐 지금 여러분 앞에 들판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나비가 날아다 굉장히 동화 같은 얘기지만 그런 이미지 트레이닝을 고도의 이미지 트레이닝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명상 같은 경우도요. 그래야 몸과 정신이 편해지죠. 자, 이렇게 해서 학습은 고전적인 조건, 작동적인 조건, 그리고 인지학습까지 다양한 이야기를 좀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이제 다음번 태도를 말씀드리면 이번 주차 영상이 끝날 것 같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